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테슬라 부진한 실적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커버하면서 미증시는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GDP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런 가운데 물가 지표는 또 아래쪽으로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그러면서 이제 골디락스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기아는 또 배당을 크게 주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장에서는 또 반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특히 선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선물 매도 자체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대형주들 윗공간이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시총 영향력이 좀 작아진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국채금리 빠지면서 러셀 2000도 0.7% 정도 올랐습니다. 뭐 주목을 받은 건 역시 테슬라,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안 좋은 뉴스들 막 나와요.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5개 이상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하향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이제 모닝스타에서는 더 이상 30%, 50%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나 해가지고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마냥 가격 인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저가 전기차 생산한다, 이런 등등의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투자자들이 설득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 차량 라인업이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차 효과 같은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왔고, 뭐 이런 주장 속에서 주가가 12%, 마이너스 12%나 급락을 하면서 일라이릴리한테 시총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완만하게 올라오고, 테슬라는 이제 거칠게 하락하면서, 근데 잘 보면 추세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추세선 하단으로 왔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분석구 일부에서는 나올 만한 위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목 많이 받은 건 테슬라였고, 지표로는 단연 4분기 미국의 GDP 예상이 2.0이었는데 3.3%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저렇게 금리를 올려도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되게 지표 좋으니까 금리 안 내리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물가 관련된 데이터는 또 괜찮았습니다. 4분기 PCE 물가가 2.0, 그러니까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2%대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왔고, GDP 물가 같은 경우는 1.5%로 예상보다도 낮았고 지난달보다도 대폭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는 동화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제는 유지가 되는 굉장히 동화 같은 수치다. 그래서 동화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되거든요.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은 유지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이제 4.2% 위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제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2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코스피가 5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4.18이 고점이 되고 4.12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좀 확실하게 긍정적인 이제 신호를 받으려면 이게 4% 전후까지 밀어줘야 돼요. 예, 그 정도까지 내려가 줘야 이제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동력이었습니다. 특징주로는 IBM이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10년 내 최고치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반면에 이제 마감하고 나서 인텔 실적이 나왔는데 수치 자체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45센트 예상이었는데 54센트 나오고, 다음에 매출도 예상보다 더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실적 전망. 예,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상치는 140억 달러 초반인데 122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실적 전망을 줬다 이래 이렇게 되면서 인텔의 시간의 주가가 하락하고 다른 IT주들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징주 두 종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만 올라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이게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의 시총 비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총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 시총 비중은 안 올라가고 있거나 미국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좀 많이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 정도가 좀 강한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하죠.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지는데 뭐 일단 모멘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증시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인하에다가 아마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증시 자체에 자금을 투입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증시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이래요. 이게 지금 하락해질래. 올해 들어서 10개 중에 8개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게 돌아다닌 짤이거든요. 어제 돈 짤 중에 이런 짤이 돌았어요. 어제 텔레그램에서 한국 증시가 팔레스타인보다 더 빠졌다고. 얘가 어제 코스피가 한 7% 빠졌는데 팔레스타인이 올해 5% 정도 빠졌대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난 나라인데 저런 나라보다 우리 증시가 더 못 가네. 뭐 이런 어떤 이제 좀 황당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뭐 금리 문제도 있을 거고 기업들의 실적 이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하는데 다만 어저께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주가는 빠졌지만 그리고 자동차주의 어떤 배당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호재들은 또 이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5일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5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다가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하는 날이 반반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누적으로는 지금 순매수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만 계속 해준다라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연말에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매수세를 털어내는 과정이 마무리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조가 유지가 되면 대형주들이 압박감을 좀 덜어내면서 이제 좀 뭐 전차군단 뭐 이런 또 2차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이 좀 반응할 수 있는 위치라서 이 수급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매수, 선물 매수부터 주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정리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 뭐 중소형주는 실적 발표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 실적에 대한 반응이 정돈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 그리고 전일 실적 잘 나왔는데 하이닉스 빠졌잖아요. 일부에서는 노출된 재료가 확인된 거다. 근데 제가 하이닉스를 볼 때 역사적으로 상승 전환하고 1년만 상승하고 끝난 적은 없어요. 예, 하이닉스는 한번 상승하면 2년 또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한 후에 하락하거든요. 또 4년 연속 상승한 적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좀 반등 시도가 결국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증시 트렌드 중에 뭐가 있냐면, 금융주가 배당 이슈로 올라갔잖아요. 어저께 자동차주도 배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 PBR이면서 고배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그러니까 증시자금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구리 가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구리 가격을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증시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구리 가격이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이제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조금 눌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코스피 지수하고 구리 가격하고 움직임입니다. 뭐 똑같다까지는 아닌데 대체로 좀 비슷하게 가죠. 저게 왜 그러냐면 구리는 모든 산업에 필수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제품 수요가 살아났다, 활성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수출주가 최상단에 있잖아요. 전차군단,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왜곡을 시켜서 이제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면 우리 증시에 좀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따로 있는데 사실은 뭐 하이닉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1년에 상승하고 끝나는 적은 없었다라는 점 보여드린 건데 이건 제가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네, 축구 때문에 열받는다 하더라도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